네, 오늘 고성국 칼럼은 대한민국 현대사 스토리텔링의 보물 창고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금융인들의 송년회에 가서도 드린 말씀인데, 대한민국의 현대사는 정말 기적과 기적으로 이어진 현대사입니다. 수많은 기적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게 정말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지듯이 만들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하나의 기적을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의 기적은 하나의 훌륭한 스토리텔링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기적의 한국 현대사는 수많은 스토리텔링의 보물 창고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어제 오랜만에 문화 쪽으로 아주 정통한 한 정치인과 만나서 아주 기분 좋게 점심을 먹었는데요. 그 자리에서 나온 얘기들입니다. 그 정치인이 저한테 세 가지 사례를 들었어요. 원양어선, 우리 60년대 이 근대화의 이 힘찬 동력이 됐던,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잘 모르는 이 마중물 역할을 했던 분들이 세 분들이 있다. 세 종류의 분들이 있다. 첫 번째가 원양어선을 꼽더라고. 원양어선. 당시에는 우리가 이 수출 물동량도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원양어선은 대개 원양 어선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사모아, 아프리카의 가나, 그리고 대서양에 있는 스페인령, 카나리아 제도의 수도죠. 라스팔마스. 이런 곳이 주로 우리 원양어선을 타고 돈벌이에 나섰던 우리 선배들의 기착지였다고 합니다. 한때 라스팔마스는 15,000명 정도의 우리 대한민국 원양어선 어부들이 기착하고 활동했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분들이 한번 나가면 1년 정도 바다에 있다가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당시 평균 월급의 5배, 6배를 받았습니다. 그야말로 목숨을 담보로 해서 돈을 번 거죠. 그걸 다 바다 위에 쓸 데가 어디 있어요, 돈을. 잠깐씩 항구에 기착했을 때 회포 푸는 거 말고 쓸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 대부분의 돈이 다 본국에 보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전 부산이 고향이잖아요. 어릴 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아우, 저 집은 저 원양선 타. 그러면 우선 부자예요. 우선 부자예요. 그런데 가정적으로는 좀 비극적인 분들이 많았어요. 1년이나 밖에 나갔다가 또 들어와서 한두 달 있다가 또 1년 나가는 거니까. 그게 항구의 이별이고 마드로스의 감성이고 그런 거예요. 왜 우리 코미디보다는 비극이 눈물을 흘리는 것이 카타르시스가 더 잘 된다 그러잖아요. 크게 웃고 막 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비극적 요소가 속속들이 묻어 있는 것이 바로 이 원양어선 어부들의 인생이었습니다. 이게 스토리텔링이 안 될까요? 목숨 걸고 정말 태평양, 대서양 바다, 먼 바다에 가서 1년 이상 배에서 정말 목숨 걸고 벌은 돈 다 집에 보내고 잠깐씩 기착하는 항구에서 잠깐씩 회포 풀고 그리고 돌아왔는데 맞닥뜨린
충격적인 현실 같은 것. 항구의 이별. 두 번째 사례는 중동 근로자들입니다. 제 친구 중에 여러 사람이 이 대우건설을 통해서 리비아 뭐 대수로 건설 뭐 현장에 갔다 오기도 하고 그랬어요. 똑같이 같은 근로자지만 중동의 건설 현장에 갔다 왔다 그러면 일단 부자예요. 돈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40도 50도를 오르내리는 그 열사의 사막에서 몇 년씩 버텨내야 되는 거예요. 몇 년씩. 그 파이잘 국왕이 어느 날 그 사우디아라비아 갔는데 저 멀리 밤 자정이 지났는데도 불빛이 환히 비치는 데가 있어서 가봤더니 한국 토목 회사의 공사 현장이었다는 거죠. 파격적으로 월급 다시 올려주고 정말 고마워했다고 하는데 이런 이 신화들이 무수히 많이 만들어진 곳이 바로 중동 건설 현장들입니다. 이명박의 셀러리맨 신화의 출발도 바로 중동 건설 현장에서였습니다. 이제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독일 파도 광부 간호사들의 이야기. 정말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박정희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가 이분들을 위로하러 만났는데 다 울었다는 거 아닙니까? 연설하면서 박정희 대통령도 울고 유경수 여사도 울고 그 자리에 함께했던 광부들도 간호사들도 다 울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 상황을 보고 독일 정부가 정말 그전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 같은 파격적인 조건으로 차관을 우리 정부에다가 내줬다는 겁니다. 이분들의 월급을 담보로 해서 차관을 내줬다는 거예요. 진짜로 무슨 월급을 담보로 잡았겠어요? 상징적으로 그렇게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수많은 기적들로 이루어진 게 우리 대한민국의 현대사고 건국의 역사고 근대화의 역사입니다. 이게 우리 자유우파의 역사였어요. 지금 뭐 서울의 보면이 어쩌니 제가 여러 차례 논평을 했습니다. 저 정북 주사파들은 없는 사실을 날조하고 있는 사실을 왜곡해서 선전선동의 소재를 씁니다. 없는 사실을 날조하고 있는 사실을 왜곡해서 선전선동의 스토리텔링으로 쓰고 있어요. 우리는 있는 사실조차도 제대로 발굴해서 스토리텔링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맨날 당해요. 그래서 제가 영화 제작하는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우리 영화인들의 실력, 뭐 배우들의 실력, 뭐 세계 탑이라는 거예요. 약한 부분이 어디냐? 시나리오, 스토리텔링이 제일 약하다는 겁니다. 저 정북 주사파들은 그걸 공산당 선전선동 차원에서 하고 있어요. 직업적 혁명가들을 동원해서. 이제 우리 자유우파도 바로 그런 스토리텔링을 소재를 발굴하고 이걸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제대로 자유우파를 이 기적의 한국 현대사를 국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그런 활동가들을 적극 배양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해서 배양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러면 배양은 배양대로 하고 이미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소질이 있거나 괜찮은 사람들을 적극 발굴해서 지원하고
자유우파의 일원으로 만들어 가야 돼요. 그런 점에서 한국 현대사의 이 기적의 스토리를 스토리텔링으로 해서 다양한 형태로 우리 국민들한테 알려나감으로써 종북주사파의 문화전쟁에서, 종북주사파와의 문화전쟁에서 버텨내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문화전쟁의 역량, 이것을 키워나가는데 다들 머리를 맞대야 될 시점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